안녕하세요. 마음비움입니다. 오늘 밤은 플라톤의 지혜와 함께합니다. 편안히 누워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그리고 이제는 평화를 바라왔지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일터에서 성과를 냈고 가정을 꾸렸으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세상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달려왔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자리, 통장의 숫자,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났고 재산은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보았을 때, 아픈 부모님을 간호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만족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입니다. 선함, 정의로움,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병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져도 이것들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요. 거기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안을 향할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플라톤이 평생 탐구했던 그 진리로요. 오늘 밤 편안히 누워 이 질문들을 품어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질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플라톤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 여정을 계속해 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했고 때로는 오해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아픔, 반대로 누군가를 공정하게 대하지 못했을 때의 후회. 정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정의는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책임을 져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것. 하지만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웃은 더 편해 보였고 동료는 더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정의로움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을 때, 양심을 속이지 않았을 때, 비록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 정의롭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정의로운 삶이 됩니다.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또한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개인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 때 세상도 바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재산, 지위, 이것들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얻었느냐입니다. 정직하게 얻었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정의롭게 살았는지,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플라톤의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편안히 호흡하며 그 평화를 느껴봅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깊은 동굴 속에 갇혀 평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성공, 명예, 재산.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경쟁했으며 애썼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면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은퇴를 하고 나니 직장의 지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재산도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니 명예도 허무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한 사람이 동굴을 벗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면서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허상이 아닌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식사, 아픈 친구를 위로했던 전화 한 통, 길에서 마주친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이런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동굴을 벗어난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아직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요.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굴 안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일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겪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의 의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듣든 안 듣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굴 밖에 있습니다. 햇빛을 보았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어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림자를 쫓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고 싶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굴을 벗어난 삶입니다. 더 이상 허상에 속지 않는 삶입니다.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요. 천천히 호흡합니다. 동굴 밖의 햇빛을 느껴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진실로 인도합니다. 편안히 그 빛 속에 머물러 봅니다. 플라톤은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몸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으며 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작은 글씨를 읽기도 어렵습니다. 몸은 분명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젊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몸의 힘을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괜찮았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젊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몸이 늙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고요. 몸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은 현실이고 늙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거울 속 낯선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플라톤의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외모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본질을 사랑했습니다. 웃는 모습,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눈빛,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 따뜻함, 인격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힘,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몸이 늙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손주를 안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입니다. 오랜 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의 평화로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그 깊은 교감. 이것도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밝아지고 더 깨어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안의 영혼을 느껴봅니다. 늙지 않는 그 영원한 존재를 느껴봅니다. 그 영혼이 평화롭게 쉬도록 내버려 둡니다.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젊은 시절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설렘, 열정, 그리움, 가슴이 뛰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던 그때를요. 그때의 사랑은 강렬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끌렸고 목소리에 반했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변했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잦아들었고 익숙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실망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사랑이 변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느낌은 어디로 간 걸까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의 사랑은 외모와 육체를 향한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아름다움은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외모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릅니다. 영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결혼 생활을 돌아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 늙었고 외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함께 겪어온 시간들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서로를 의지했고 병들었을 때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요. 그 사람의 진심을, 헌신을, 사랑을 보게 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랑,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외모에 반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의 성품을, 노력하는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사랑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 이제는 모두 늙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우정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랑을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요. 생명의 신비로움을, 세상의 경이로움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동을 느낍니다. 정원의 핀 꽃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에서 시작해 보편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사랑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확장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 더 깊고, 더 넓고,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지혜와 사랑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마음속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온 세상으로 플라톤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 말합니다. 암과 깨달음에 대해서요.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쌓았고 직장에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요. 이 말이 젊은 시절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으므려. 인생에 대해, 사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고 배웠지만 막상 키워보니 책과는 달랐습니다. 각각의 아이는 모두 달랐고 정답은 없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모든 것을 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겸손하게 배우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겸손함을 배웁니다. 젊은 시절의 오만함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것들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틀리면 인정하면 됩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말할 때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배우고 그들도 배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이는 이해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온몸으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파 보니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며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모여 지혜가 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알미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아직 겪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선택으로. 플라톤은 철학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두 철학자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거닐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안의 지혜를 느껴봅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깨달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들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해심 많고,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요. 플라톤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플라톤은 교육과 배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 자체에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밖에서 안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것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 그것은 억지로 주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누군가 말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에서 나오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는 것. 하지만 걷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손주들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그 작은 존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꺼내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호기심을 키워주고 질문하도록 격려하고 탐구하게 합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합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곳, 질문하고 대화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도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플라톤은 또한 말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요. 우리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건강에 대해 배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을, 적당히 쉬는 법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배웁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하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플라톤은 철학을 죽음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게 됩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이것도 배움입니다. 나이가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학생입니다. 졸업하는 날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플라톤이 꿈꾸던 삶입니다.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좋은 학생이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 배우려고만 했습니다. 시험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배움 자체를 즐깁니다.
과정을 음미합니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배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성장하라고요. 그것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길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하나씩 깨워나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온전히, 깊이 있게. 플라톤의 가르침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배움의 여정으로, 성장의 길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안의 배움을 느낍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혜를 기다립니다. 그것들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편안히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젊은 시절, 우리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예쁜 얼굴, 멋진 옷,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유행을 쫓았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며 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아름다움은 영혼에 있다고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눈빛을 보았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동이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떠올려 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그 손. 거칠고 투박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의 굽은 등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진 그 등. 젊은 시절의 고든 자세는 사라졌지만 그 구부정한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책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아름다움. 삶이 만들어낸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으며 몸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웃음주름 하나하나에는 기쁨의 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에는 눈물의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삶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의 매끈한 피부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또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한다고요. 아름다움과 진리는 하나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 꾸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연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단풍도
그저 자연스럽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젊은 모델의 화려한 모습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라고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표정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친절한 미소를 짓는 사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의 순박한 웃음, 버스 기사의 친절한 인사, 길을 알려주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미소 하나로,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늙어가지만 내적으로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자비롭고, 더 이해심 많고, 더 관대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아름다움입니다. 플라톤이 찬양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예술 작품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에 끌립니다. 현란한 것보다 깊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칠애를 넘어서 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마음에 듭니다. 영혼이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하고 진실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는 길, 영혼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껴봅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아름다움을요. 내 안의 아름다움도 느낍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그 깊은 아름다움을요. 플라톤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영원하고 진실한 그 아름다움이요. 편안히 그 아름다움 속에 머물러 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말하는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플라톤은 좋은 삶이란 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고 절제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요. 정직하게 일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쉬운 길이 있었지만 바른 길을 선택했던 때,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켰던 순간들.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용기를 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해야 할 일을 했던 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던 순간, 가족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했던 시간들, 그것들이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절제도 배워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절제를 배웠습니다. 적당히 만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편안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건강을 챙기며 절제를 실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경험이 가르쳐 주었고 실수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덕스러운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용기 있게, 절제되게, 지혜롭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기,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오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좋은 삶이 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 성공이나 많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었고 사회에 기여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차원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내면의 평화, 영혼의 성숙, 삶의 의미,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할 가치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진리를 향해, 아름다움을 향해, 좋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플라톤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좋은 삶을 향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안의 평화를 느낍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플라톤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밤 플라톤의 지혜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영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플라톤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플라톤의 지혜가 당신의 영혼을 감싸줍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깊은 어둠 속으로 편안히 빠져듭니다. 고요한 밤의 품에 안깁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무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빛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